네, 첫 번째 코너는 증시는 지금입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 오늘 월요일 첫 코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주영 아나운서가 또 첫 번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뭘 잡아왔죠? 네,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바로 미국 상무부의 규제 발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이 VEU,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다시 한번 뜻을 해석해 드린다면요. 미국산의 첨단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그전에는 허가 없이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는 중국 법인에서 장비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뜻합니다. 이 내용으로 중국 내에서의 AI 칩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을 보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에게 또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외교적인 것들이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사실 잘 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겉으로는 막 웃지만 뒤에 가서는 서로들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기나 막 이걸 돌리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결국엔 자국 우선주의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우호 동맹이고 파트너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의 또 경계의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도 이 관찰 대상국에 아직 포함되어 있고 지난 그 정권 말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민감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 국가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도 이렇게 텐션을 또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 일인지 아니면 조금 영향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미국 상무부에서 VEU를 철회했다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장비를 증산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120일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패스트 트랙을 아예 없앴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 현재 있는 장비 수준에서 그 유지 보수 정도는 계속해서 허용이 되지만 이제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그 고집적도에 대한 이제 반도체 칩을 개발할 때에 대해서는 제한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입을 건별로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건별 허가에서 장비가 여러 대가 필요한데 건별로 한 종류마다 다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장비 업체도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쪽에 더 확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이나 대만에서 생산하는 쪽에 확대 집중을 한다면 중국에서 이제 그 기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업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수요라는 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타격은 별로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노출이 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기술 개발을 좀 제한한다는 측면, 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뜻대로 그 기술 제한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좀 지난주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제작한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이제 불리한 그 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개발이 이제 더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시장으로는 더 좀 적극적으로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퓨리오사를 비롯해서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일반화된다고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에는 그동안 AI 칩에 대해서 시장 제어력을 엔비디아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좀 독립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그 AI 칩 개발이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혜는 이제 SMIC 같은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SMIC도 7나노 정도 공정밖에 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격차는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적인 격차를 어떻게든 그 딜레이 시켜서 오래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VEU 이제 그 자격 철회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그 비중이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요. 네. 그리고 두 업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때는 오늘 그 주가도 삼성전자는 1.8%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는 3.9%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좀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수치인데요. 삼성은 미국에도 공장을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확장을 하고 있지만 HBM 정도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SK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가요. 그래서 주가에도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닐 거예요. 네. 호재는 아닌데 증권가에서는 제한적이고 항상 네. 그렇죠. 뭐 그거를 가지고 큰일 났어요라고 증권사 분석 리포트 나오는 거 거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오히려 반사급부로 장비주 일부는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레포트도 내놔요.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유정 아나운서가 파악한 내용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 30조 원을 투자를 해놔서 네. 지금 낸드의 30%의 캐파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한 50조를 투자했다고 시장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 120일 유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비를 사온다고 할 때마다 제대로 허가를 해주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중국 공장 자체가 이제는 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구형화가 되는 게 빨라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누가 뭐래도 이건 안 좋은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안 좋기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의도치 않게 빠르게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면 가격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까지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안 드네요. 글쎄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중국 쪽 팹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버전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첨단 미세화 쪽으로는 이미 많이 더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막 진행을 하다가 덜컥 걸리는 건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당장 공장 멈추거나 뭐 100몇십 일 후에 뭐 이렇게 거기는 완전히 뭐 뒷방 늙은이라고 하시지만 뭐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주목하는 재료는 그 알리바바가 이제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 해요. 네. 그동안 이제 반도체건 모든 산업이 교역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가 있고 만드는 파운드리가 있고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설계, 제작을 다 같이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독립적인 것들을 주창하는 건데 당장은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기술 격차라는 게 어느 정도가 나 있는지 예전에는 뭐 십몇 년치라고 데이터를 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중국의 그 제조업 산업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놀랍거든요. 뭐 이따 또 로봇 얘기도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 무섭긴 하다. 미국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겠죠. 네,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발로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알리바바에서 생산하는 AI 칩도 한 7나노 정도 공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나노 공정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뭐 2나노가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TSMC 정도에서만 수율을 현재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 4나노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나노 정도라고 하면 한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 모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가는 업체가 이제 중국에선 계속해서 소화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소화가 된다고 하면 기술 격차는 지금 한 5년, 6년 나는 것이 한 2년, 3년 안으로도 충분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줄어들면서도 다른 미국 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기술 격차가 뭐 줄어든다라는 우려보다는 AI 칩을 뭐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그 시장 규모 자체나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역할보다는 그 좀 그동안 마켓쉐어에서 선두주자에 있었던 엔비디아 정도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 혼자 끝나면 그냥 더 연결되는 것 때문에 자 일단 뭐 오늘 하루에 당장 이걸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늘 얘기하는 지켜보자인데 전략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네. 좀 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물론 HBM에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리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생산 그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관망해 보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 추가 의견 없으면 넘어가고. 저는 어쨌든 중국의 칩 생산 이슈가 단기적으로 칩 기업들에게 모두 다 충격일 거고 그걸 넘어서 중국이 칩을 만들어서 본인들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태양광이랑 그 외에 2차 전지에서 있었던 것처럼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발표할 때 네.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그 시스템 구조 자체는 아직 중국이 파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온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직 엔비디아의 독점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승절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동석하잖아요, 이렇게. 인도의 기술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사실 그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의 은행 강도 인도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막힌대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수리하러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인도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난데, 그게 좀 굉장히 거슬린다, 저는.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인도에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이슈는 뭐 네, 기업인가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오늘 HJ중공업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 네, 오늘 시작 때도 스타트 마스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조선과 방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미국과의 MR로부터 군함 협력 기대감까지 시장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 관련 기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1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HJ중공업. 이름을 살짝 틀었지만 한진중공업이겠죠. 네. 현진중공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HJ중공업.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가는 좀 반응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네, 최근에 HJ중공업 이제 예전에 한진중공업인데 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MRO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고 조금 보이고요. 그런 재료가 나왔군요. 예, 뭐 특별한 뉴스나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은 조금 유의는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이제 MRO 그 미국에서 군함을 생산하는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HJ중공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 한진중공업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군함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1,200척 이상의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위 사업
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까지도 HJ중공업,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시절에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 HJ중공업도 지금 그 지정이 되면서 함정 부분에 대한 생산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함뿐만이 아니라 공기부양 고속 상륙정,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해병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이제 군함 같은 게 HJ중공업에서 8척을 이제 생산한 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중국이나 대만하고의 좀 우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그 분쟁 지역에서도 계속 수요가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군함이나 뭐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필요는 하고 있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제 능력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HJ중공업이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군함 그리고 상륙정 등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뭐 이 부분은 한 잠수함 사업 규모가 6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HJ중공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직접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하나오션하고 그 독일의 TKMS라는 이제 잠수함 건조 업체, 이 두 업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가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오션이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나오션이 된다고 해서 HJ중공업이 뭐 기자재를 그 수출한다거나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이제 확산시키는, 저변을 확산시키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HJ중공업이 그 주가를 급등하고 있고 다른 조선업체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지만, 다만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뭐 순이익도를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좀 높은 편이고, 한 PER로 작년 기준으로 92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올해보다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9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그 수치를 나타내는 네.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조선업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아서 그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뭐 MRO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선소 유력 후보다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유력 후보군도 지금 한 3업체 이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가장 그 유력한가라는 거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전략은 그럼 보수적 관망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런 전망입니다. 보수적 관망이랍니다. 저도 HJ중공업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포조선과의 합병 소식이 나왔던 HD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뭐 하나와의 군함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뭔가 MRO 또 군함 관련된 키워드가 뭔가 다시 한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관련주를 매수를 하고 싶긴 합니다. 비싸요. 네. 비싸군요. 네, 자본금이 지금 HJ중공업이 4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네. 통상 수주잔고나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그 10배 정도인 뭐 한 4조 내지는 5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기 매출이 막 쥐어짜도 2조는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는 그 밸류에이션 얘기했는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지는 않다. 그래서 보수적 관망에 저는 동의. 현대중공업도 별로일까요? 지금은 별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네. 참고만. 네, 증시는 지금 두 가지 이슈와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기업 뭐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